청나라 말기에서부터 만들던 작품들에서부터 이 민국 초기, 특히 1911년이 기준입니다.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죠. 중화민국 1년이죠. 원년이죠.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품들이 나오는 것은 대개 해외적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광동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손에 착 감기는 도자기들, 예를 들어서 빨갛게 이렇게 작게 철관음을 우릴 수 있고 광동 홍차를 우릴 수 있고 조금만 우려도 빛이 반짝반짝 나는 이러한 도자기들이 1910년대 이후로 생겨납니다. 이러한 것이 생겨나고 또 한편 단순한 모습으로서 이런 모습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이것이 이른바 이제 1900년대 초기에 정말 민초의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들에는 대개 밑에 누가 만들었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로얄티의 개념, 저작권의 개념 이런 것도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사회가 불안하던 시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밑에 낙관으로 찍는다는 것은 약간의 상황에서는 자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특히 50년대까지도 그 현상은 이어집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는 100% 누구도 자기 이름으로 도자를 안 만듭니다. 1936년부터 일부 정신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 집에 숨겨놨을지는 모르나 대개의 경우 99%의 경우는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밑에다가 그냥 옛날 사람이 만든 것처럼 맹신하고 써버리고요. 일공하고 써버리고 심지어 대빈하고 써버리고 그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내보내버립니다. 그것이 1910년부터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도 신고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300명만 남았다. 6,000명이. 즉 5,700명 어디 갔냐는 얘기죠. 그리고 300명 중에 30명만 신고했잖아요. 270명 어디 갔냐는 얘기죠. 이분들이 전부 수준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해일공이나 해맹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은 못 밝혀요. 겁이 나서. 그래서 전부 밑에다가 맹신하고 19전이나 막 써놓는데 그 글자 보고 아는 분들은 이건 어느 동네 누가 만들었군.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무서우니까 우리 고무도장 같은 거 있죠. 목도장 이렇게 고무 이렇게 눌러가 글자 빼가지고 만드는 고무도장처럼 목도장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실을 찍어버려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많이 진행되던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타이프를 쳐가지고 이렇게 유인물을 돌리면 그 타이프 분석해가지고 누가 했다, 추적했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중에 다른 걸 쓰게 되죠. 막 심지어 르모를 갖고 썼다. 이름도 설죠. 라이카를 갖고 썼다. 당시의 워드 프로세서들이죠. 그러면 그것도 어느 걸 갖고 쓴지 다 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나중에 점점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두려워하면서 밑에 낙관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밑에 앞에 쓰죠. 예를 들어서 일지, 화입, 상림, 춘 하나의 한떨기 꽃이 숲 위로 올라가니 봄이로구나. 그러니까 숲 위에 한떨기 꽃이 피니 봄이로구나. 이렇게 칠원절구에 하나만 딱 쓰고 일공제 하고 나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19절을 보고 사실은 이 19절 쓰는 사람은 누구다 자기들끼리는 알죠. 그렇게 아는 시대지 이 시대는 낙관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있던 맹신, 일공을 보고 명나라 거고 아닐까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1910년 이후, 특히 1920년대 이후부터 50년대에 만들어진 수준급의 준위자사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만과 홍콩과 일부 이제 수장가들이 명나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명나라 건 없습니다. 명나라에서 나온 이 니로는 다릅니다. 이때는 자사를 만들 때 전부 전수공으로 만들게 되죠. 전수공으로 만들게 되는데 붙이는 방법이 달라요. 1910년 이전에 붙이는 것은 일단 이렇게 붙이고 나는데 붙이는 방법도요. 두 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툼하게 붙여버려요. 그래서 손에 잘 만져지지는 않아요. 근데 붙인 흔적은 있어요. 근데 이 붙인 흔적이 손잡이의 정면에 있질 않아요. 손잡이의 정면에 좌나 우에 약간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툼해요. 그런데 50년대 이후에 온 방법이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50년대 이전 건지 아니면 그 이후 60년대까지 이르는 그 작품인지 문화혁명 시기에 직전까지 이런 작품인지 그 뒤로 오면 이게 정면에 오게 됩니다. 정면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딱 해가지고 그 두툼하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카롭게 붙여요. 이렇게 판이 있으면은 판을 이렇게 붙일 때 이걸 이렇게 날카롭게 붙여버려요. 여길 처리해요.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붙인 것들은 붙여보면 아주 날카롭게 붙인 부분이 손을 다칠 정도로 나와 있어요. 50년대 또는 60년대에 걸친 주린 작품들입니다. 근데 두툼한 느낌은 있고 붙인 흔적이 불명확한데 확실하게 붙인 흔적이 있으면 50년대 이전 작품이에요.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문화혁명 시기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만든 분들은 이걸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사선을 잘라가 붙이면서 그 붙이기 때문에 붙인 흔적이 도톰하긴 하지만은 부드러워요. 70년대 이후에 붙인 것들은 매우 이렇게 기법이 달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바닥 처리 기법 이런 게 다 다양하긴 한데요. 뿐만 아니라 그 50년대를 기준해서 그 이전 것들은 직선 부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직선의 부리들이 없진 않은데 이렇게 곡선에 S자 부리가 있는데 S자 부리가 살이 없습니다. 대개가. 이렇게 부리가 큰 살이 없어요. 밑부분이나 윗부분이나 굵기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5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그 앞에 거고요. 불이 이것도 사실은 60년대 팔려진 것이 50년대 작품이고요. 여기 보듯이 그 모주석 만세가 있는 이 문역코를 보듯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부리가 살이 찌기 시작하고 다시 나중에 살이 그 마른데 천천히 말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부리가 다양해지는데 처음에는 부리가 그 살이 그다지 없다가 S자를 많이 이루다가 나중에 S자는 줄어들면서 S자가 돼야 될 사이에 공간의 공백을 굵기가 때우는 거죠. 요렇게 날카롭던 것을 그 사이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60년대로 오게 되죠. 70년대로 가게 되면서 이 안에 숨었던 다양한 형태의 부리들이 S자, 뭐 두 번의 S자, 아니면 또 다른 직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박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죠. 문형을 보더라도 70년대, 80년대, 70년대는 문화혁명, 이른바 4인방이 통치하던 각박한 시대죠. 심리도 각박한 거예요. 자연물을 만들지라도 위에 꼭지가 있는데 꼭지를 댕강 잘라놔요. 그 정도밖에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80년대로 넘어와서 자유가 생기면서 이 수박 꼭지 같은 거 하다 꼭지가 길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길어져요. 훨씬 더 자유분방해지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 시기를 이제 거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고 자사일창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그 금정상표의 작품들입니다. 금정상표는 오덕성이라는 분이 만들었다 그러지만 금정상표가 나중에 인민해방이 이루어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들어서 54년에 그 입신도자창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자본을 투입해서. 그러면서 1년을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그 1년을 놓고도 인간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싸움을 합니다. 마지가 먼저 입신도자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 놓고 이제 입신도자창이 누구 거다 놓고 형제 간에 싸움이 벌어져 있는데 1년이 지나서 끝나고 다행히 형제는 화합을 하죠. 그러면 다시 후기 금정상표를 만듭니다. 금정상표는 1955년에 그 금정상표와 그 입신도자창으로 나눠졌다가 다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금정상표는 195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초기 금정상표와 그 이후 55년 이후의 금정상표로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55년 시기에 나왔던 이것은 동일한 금정상표에서 나온 것입니다. 작품이 같죠. 거의 니로도 같죠. 만든 과정에서 굽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지 사실은 같은 솜씨, 같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신도자가 찍혀 있고 이것은 금정상표입니다. 후기 금정상표죠. 이것은 입신도자창 1년 사이에 잠깐 나왔던 작품이죠. 금정상표의 고객들은 처음부터 북경과 산동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양군벌이 돈을 많이 대줬기 때문에 상하이 중심으로 많이, 남경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시작됐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만든다 그랬죠. 요것들은 이제 그 철화은의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시기의 작품보다도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물론 100% 전수공으로 만들게 되죠. 이 전수공을 이렇게 앞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사이를 한번 만져보시면 두툼하게 잡히죠. 이걸 부드러 만지면서 붙인 자국들이 두툼하게 있게 되죠.
근데 이 두툼한 것이 손을 아무리 해도 손을 다칠 정도는 아니죠. 근데 반대로 50년대 이후 거로 가게 되면은 손을 다칠 만큼 확 당기면 손이 깔끔해요. 살살 만져봐야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오래 써서 사람 손에 상처 내면서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지만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초기부터도 그 옛날 차우들이 대개 구멍이 하나예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철망을 막아 쓰거나 대충 불편한 데 써라 해요. 근데 이미 그 세계적인 도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철화원의 작품들은 대개가 다 현대의 자사 구멍들과 동일합니다. 문화혁명 때 이거 다시 후퇴해서 단공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50년대, 60년대에 만든 작가들이 준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기 귀찮으니까 역시 단공으로 유지를 하죠. 구멍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철화원은 구멍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깔끔한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작품들이고 이것이 과연 전수공으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손을 넣어보실래요? 아까보다 날카롭죠? 네. 이거는 바로 60년대, 50년대 자사를 잘 만들긴 하지만은 나 자사 만듭니다라고 했다 혹시 피해를 당할까봐 신고하지 않고 있던 사실상 90% 이상의 작가들 중에서 수준급의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니료가 있었습니다. 자사가 니료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사는 앞으로 아무리 깎아내도 많이 나옵니다. 단 이 캐내는 비용이 들겠죠. 돌이 없어가지고 석기 시대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사가 없어서 자사의 시대가 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고요. 이런 경우들은 요 경우들은 이제 아직까지 연습 단계에 머물고 있던 이거는 이제 한번 만져보시죠. 더 날카롭죠. 예. 이거는 이미 고용된 학생들의 작품들이에요. 54년 당도 합작사 이후 자사일창의 원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고용됐던 학생들, 그러니까 조금 수습, 연습 도자가들의 작품들이에요. 니료가 준위를 못 써요. 준위를 쓴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들을 만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국가 대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걸 만든 분은 서한당일 수도 있고 주계진일 수도 있고 왕인선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연습 작품. 그러다가 이제 밑에 연습일 아는 사람들은 고경주 같이 이미 장용처럼 유명한 분들은 도장을 찍어서 50년대, 60년대를 풍미하지만은 60년대 후반 1967년에 가게 되면서부터 누구도 자사의 도장을 못 쓰는 시기가 옵니다. 문화혁명을 맞이하는 거죠. 문화혁명을 맞이하면서 밑에는 전부 중국 의흥이에요. 중국 이신. 중국 이신의 글자를 보고도 어느 몇 년도 건지 어느 공장 건지 알 수는 있지만은 다 공통적으로 중국 이신이고 자기 개인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 이름은 뚜껑에 조그맣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게 그냥 중국 이신입니다. 그런데 보통 작품이 아니죠. 근데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에 정말 고무도장처럼 글자 두 자만 박아놨어요. 사람의 성도 없는 이름만. 벽방. 당연히 이백방. 돌아가신 이백방 대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못 드러내는 시기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문혁 시기입니다. 이 문혁 시기에 그래도 여기에라도 이름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미 주가심이 선생님으로 불려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신고하려도 안 받아주니까. 주가심이 가니까 주가심이 가보니까 좋거든요. 아들도 데려가고 며느리도 데려가고. 그래서 아들 주건아 것도 있고 며느리 이근성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를 하고 이때부터 문중으로 더욱더 확장되는 경향이 있지만요. 아무튼 문화혁명 시기는 되게 단순한 걸 만들어야 되고 200번만 하더라도 아주 우수한 현재 살아계시면은 국가대사 제 앞자리에 계실 분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어졌던 거고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나면서 보이차에 1987년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87년이 되니까 다 민영화된다는 소문이 도니까 매개 입창에서 명예차창에서 자기들 포장지를 걸고 차를 생산했다가 날벼락을 맞습니다. 1년 만에 철수를 합니다. 사람들 뭐 인사문책 받고 야단 나거든요. 민영화를 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가 많았기 때문에 76년 문화혁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이 완전 권력을 장악하기 이전 시기까지 그러니까 82년 전까지는 되게 문화혁명 시기는 끝났지만 밑에 중국 이식을 찍어요.
안 찍어도 되는데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82년까지는 문화혁명의 연장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단 차이가 있어요. 밑에는 중국 이심을 찍었지만 위에 도장이 글자 2개만 바뀌지 않고 이미 약간 예뻐져요. 성도 가끔은 나타나요. 그러면 그건 77년 이후 82년 사이에 문화혁명의 연장선의 형식을 딴 작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건 끝났다. 시대가 이미 바뀌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 77년부터 과감하게 밑에 자기 인정을 찍죠. 그래서 찍으면서 그때 이제 막 눌렸던 거 77년에 차오를 만드는데 차오 안에다 폭주무늬를 집어넣는 거예요. 제목이 예의예자 꽃화자 예화예요. 폭주란 뜻이죠. 축복의 꽃이라는 얘기죠. 문화혁명이 끝난 걸 기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작품도 만들죠. 서한당 대사가 예화제량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화려한 막 봄을 막 그 상징하는 꽃을 막 가지고 문양을 만들기 시작하죠. 장용 대사 같은 분이 드디어 50년, 60년대 못 만들던 걸 막 만들기 시작하죠. 화려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양한 막 이런 창조품들이 나오는 거죠. 문화혁명 시기에는 꿈도 못 꿨던 창조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시기의 작품들이 쭉 이제 나열들이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이런 작품들은 조금 이제 소심한 작품들이죠. 80년대 작품들입니다.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78년부터 82, 3년 사이의 작품들인데 문화혁명은 벗어났지만은 겁나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그 같은 사제간에도 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장은 이뻐졌습니다. 보시면은. 그 글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그냥 글자만 딱 찍혀 있습니다. 예, 글자만 찍혀 있는 건 진짜 문혁 시대의 작품이고요. 물론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찍었을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도장이 벌써 자기 나름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러나 밑에는 아직도 무서워서 중국 이익 그런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